이 정편의 개념을 반드시 정이 좋고 편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과 편의 개념은 하나의 그런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주에서 이걸 적용 우리가 해 나갈 때 바로 정이 많으니까 바른 사람, 편이 많으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일단 사주를 구분할 때 옛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시각 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주 개념은 원래는 이렇게 비견겁재인 목에서 시작해서 네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목에서 바라보는 네 가지 개념. 그래서 그 첫 번째 개념에서 정과 지금 편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목에서 바라보는 그런 네 가지의 개념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고 얘기할 때는 간목을 일간으로 놓고 일단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간목 일간에서 을목 일간으로 채용처럼 바뀌어가는 개념을 갖습니다. 채용, 채와 용이라. 여러분, 채용의 개념이 또 뭡니까? 채용의 개념. 물론 채용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전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채용이란 말을 쓸 때 여러분들 용어를 쓸 때 앞으로 용어는 고전에 있던 용어와 실제 현재 용어들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용어를 설명해 나가고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고전에 이거니까 그걸 바뀌어야 된다 뭐 한다는데 그건 고전에 했던 용어 자체가 무조건 고전에서 중요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개념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듯이 지금 현재 채의 용의 개념은 어떤 채는 기준점, 용은 나타나는 드러나는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는 뭔가의 기준점, 용은 기준점에 따른 어떤 결과물. 그래서 만약에 현재와 과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언제가 드러나는 겁니까? 쓰임새가 언제입니까? 용은 쓰임새니까 현재가 쓰임새고 과거나 드러나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과거가 채가 되고 현재가 용이 될 것인 거고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다면 현재가 채가 되고 미래가 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와 변화를 친다면 현재가 채가 되고 변화가 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채용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채, 용, 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채용, 변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용을 을목으로 얘기할 때 채는 이거 을목의 과거인 간목을 얘기한다. 변은 을목의 합인 경금을 의미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앞으로 채용변에 우리가 쓸 때 이런 의미 속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격과 용을 얘기할 때 격용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용은 쓰임새를 얘기합니다. 물론 격과 용의 개념도 고전에는 고전마다 제각각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용의 의미, 용 자체를 격과 용이 바뀌어서 지금 쓰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용의 의미는 이 사주에서 희신이라는 개념 내지는 좋아한다는 개념, 크게 볼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할 때 좋아하는 개념에 가장 대표되는 것, 격은 좋든 나쁘든 가장 강한 세력,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사용을 할 거라는 것들 우리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건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뭡니까? 세 가지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 가장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음양오행설이 바뀌면서 우리가 술법, 우리가 역학의 범주, 작게 보면 사주학이 될 수도 있겠죠. 통상 칠 때 그냥 간목이 큰 나무, 을목이 작은 나무 이렇게 얘기하던 것도 바뀌고요. 사주학에서 얘기하는 십신상관이라는 그런 기준 자체도 바뀌죠. 그리고 뭐 목이 화를 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체계 자체도 이건 편생의 개념이죠. 상생이 아니죠. 이런 것도 지금 바뀌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한 목이 토를 극할 때 상극이다 이런 것도 바뀌고 나무가 흙을 극한다고 또 얘기하는 이런 개념은 더욱더 바뀌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십신의 개념이 편인이 어떻고 정인이 어떻고 이런 개념도 그 속에서 또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개념이 뭡니까?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하나 처음부터 봤던 것이 뭡니까? 원 하나를 볼 때는 그냥 원 하나죠. 이걸 가지고 구분할 때는 양 두 가지 시각, 하나의 시각이 두 가지 시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시각, 그리고 세 번째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시각은 우리가 사주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것은 1번의 시각입니다. 좀 공부하다가 이 문제가 있네, 잘못됐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 2의 시각인 겁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는 1번을 막 맹렬히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현재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양의 의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획기적으로 사람들의 그 질병도 치료가 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누구나 칭찬했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나 자르는 어떤 편협된 시각, 분해해서 보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지나치게 인간을 그 생명 존중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속체처럼 띄워놓고 보는 시각에서 문제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현대의학이 사람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문제 있다고 하면서 대신 동양의학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이 진짜 사람을 잡은 겁니까? 우리가 동양의학 돌아가자 하면서 동양의학 가서 체크를 하면은 한의에 가면 아직도 양의의 기준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욕을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의 시각인 겁니다. 음과 양의 시각. 즉, 양, 한의의 시각을 처음으로 볼 때는 좋다가, 양의 시각을 좋다가 하다가 무조건 욕하는 시각. 이것은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겁니다. 발전은 발전인데 아직 완벽한 개념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중간자의 시각. 음과 양을 정확히 보고 나서 둘 다 장단점을 같이 보는 것.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점사주의 개념이 문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논리사지의 부분을 또 합해서 양쪽을 정확히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과 사작이 어쨌든 바라보는 흐름이 바뀌니까 이런 사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 패러다임이 두 번째 또 바뀌는 건 뭡니까? 패러다임이. 이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전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각종 성인들이 그 시대 성인들이, 예를 들어 공자가 상당히 연세가 높게 살면서 공자라는 대성인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벼슬을 하려고 했다. 물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올바른 정치를 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자께서 진짜 자기 운의 흐름을 안다라면은, 때를 안다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도 안 될 때가 있는 걸 일본이 노년에서 좀 더 많이 깨달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다고 이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전의 말 속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제 공부했던 거 있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고,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스르지만 행동이 이롭다는 말, 누구나 옳다고 끄떡끄떡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좋은 약이 전부 다 입에 쓰기만 합니까, 여러분? 안 써도 좋은 약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이 귀에 거스르기만 합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충고와 조언은 아무리 좋게 해도 귀에 거스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하라. 이런 걸 또 제가 강의도 하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이 전부 다 귀에 거스르는 것만 안 거슬러도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즉, 이런 얘기 속에서 자, 참는 자의 반드시 복이 옵니까? 현실과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강조합니다. 고전에서 올바로 살아야 할 것,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회적으로 운이 좋고 드러나는 것과 인격이 좋은 것, 이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이나 누구나 결국엔 인격을 도야시킴으로써 사회적 운을 이렇게 추구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혹자는 그냥 사회적 운만 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각종 고전에서 정확한 운의 흐름과 패턴을 안다라면 추상적인 개념들만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사 앞으로 한 30년 내지 30여 년 전, 35, 6년 정도 후가 되면은 바로 이제 세상의 패턴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우리 학문을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 수학이나 동양 어떤 사주학이나 역학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 서양 어떤 과학적 사고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뭡니까? 논리 체계가 없고 항상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 기가 막히게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이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언제부턴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듯이 바로 이제는 올해는 뭐를 용하는 분들이 잘 드러날 때가 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떨 때가 된다는 것들을 일기예보처럼 정책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대략 한 35, 한 5, 6년 정도 지난 후부터 본격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개념들의 그 현상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바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사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하는 것은 항상 이 사주학 조금 공부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죠.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 내지는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모른다 하십시오. 아는 것만 안다 하십시오. 사주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안 맞을 때도 권위를 주기 위해서 신비화시키는 것. 신비화시키고 동양하는 사람들이 음양우행 설명하다 잘하는데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우주의 원리, 하늘의 뜻 얘기합니다. 하늘의 뜻, 우주의 원리 그만 얘기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한 논리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과 밝혀지지 않는 것과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패턴만 이건 정확히 밝혀가지고 그 패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시각과 논리적인 시각으로 사주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의 개념을 우리 기존에서 편인은 계모, 편인은 계모, 정제는 본마누라, 편제는 뭐 그냥 그 첩, 내지는 정관은 그 아빠, 그리고 편관은 그 무슨 그 의붓 아버지, 내지는 정관은 신랑, 본신랑, 편관은 그슨 뭐 그 애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이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관은 제대로 된 아들이고 편관은 그 데려온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절대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까 논리에서 여러분 봤지만 자, 간목의 아들은 경금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치면 신금이 아니고 경금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경금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경금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아버지는 정제가 아니고 편제가 진짜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왜 재성이 아버지인지 증명을 해보십시오. 고전에 있다 이게 아니고 왜 재성이 아버지고 왜 그 인성이 어머니고 이런 건지 왜 관성이 아들인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한 결과에 의해서도 정편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은 올바르고 편은 그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 명심하고 다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